좋아요, 구독! 이 게임주와 관련돼 있는 투자 전략들 과연 어떻게 저희가 짜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게임주들 사실 원래는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침울한 분위기였었는데 오늘은 좀 다소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뭐 아무래도 게임주들 경기 침체 우려도 좀 직격탄으로 맞았었고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같이 뭐 좀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주요 게임주들 둘러싸고 있는 이 업황 자체 소장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업황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신작 모멘텀을 하반기에 이제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이제 NC소프트가 신작 게임을 내년 뭐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신작 게임을 이제 밀어놓은 상태고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제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죠.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미국 증시에 있어서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섹터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기술주, 성장주였다라고 봤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게임주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그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편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이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또 태양광이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좀 그 분리해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도 지금 현재 그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낙폭과대 기술주들이 올라갔다라는 측면과 우리나라도 그동안 낙폭과대 대표적이라고 보였던 게임과 플랫폼, 인터넷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펀드멘탈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변한 것은 특별히 안 보입니다. 근데 왜 올랐냐라고 보면 둘 다 공매도 청산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뭐 기술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밸류 부분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공매도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았던 것들이죠. 제가 왜 감히 공매도 얘기를 꺼내느냐라는 논리적 근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가장 많이 하락했던 섹터가 어디죠? 바로 그 중에 하나 게임이었죠. 물론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건 논외로 치고 일단 카카오는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들이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일단 미국 시장이 딱 안정을 찾으니까 금요일 날 급반등세를 나타냈었죠.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6% 빠졌다 6% 올라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많았죠. 이게 바로 목요일 날은 공매도의 극대화, 금요일 날은 공매도의 청산이었다라고 보여지죠.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주말에 좀 빠지다 보니까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약할 것으로 봤고 약하게 시작했습니다만 후반 들어서 다시 주가가 조금 반등세를 나타냈죠. 일단 금요일 날 공매도 쇼커버닝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시 공매도를 이들이 때린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쇼커버닝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바닥을 일단 확인했다라기보다는 바닥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공매도를 못 때렸으니까.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좀 밀어내야 되는데 못 밀어냈다라는 것은 역시 이제 공매도 쇼커버닝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오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저는 이 업종에 대해서 더 이상의 수급상 논란은 단기적으로는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펀드멘탈이 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 단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들은 분명 존재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현재 높은 변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수급상의 단기적인 모멘텀은 찾아가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지. 지금 이게 펀드멘탈이 개선됐다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했을 때는 쉽게 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좀 더 크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별주들 자체, 펀더멘탈 자체로 뭔가 확인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시장 전반적으로 뭐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자꾸 시장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뭐 게임주를 두고서도 여태까지 게임주들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신작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또 반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신작이 출시가 되는 내년에는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긍정적인 시각들 또 한 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들이 여러 가지로 뭔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게임주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투자 전략 자체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슬기 아나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쟁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신작 몸이 사라졌다라는 팩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신작을 안 할 건 아닌데 내년에 나오게 된다라면 올해는 좀 흘러가자.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다소 조금 억지다라고 이제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억지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팩트를 놓고 보면 신작을 왜 연기를 했을까요?라는 거죠. 다양한 어떤 그 상황들이 이제 회사마다 속내는 다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NFT 기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니까 증권가에서는 내년에 NFT를 빼고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신작의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성도를 좀 높여서 내년에 나온다라면 새로운 트리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내년 가봐야죠. 더군다나 게임이라는 게 신작이 나올 때 경기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게임의 특징은 뭐죠? 과금 체계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게임기를 이제 사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수요가 늘어나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내년도에는 경기가 확연히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내는 과금 체계의 게임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반박의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좋게 보려면 한없이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보시는 노력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있는 그대로에서 판단을 해야지 좋게 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작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게임이 얼마만큼 시장에 있어서의 성과를 나타내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의 우마메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이제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게임 매출 순위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좀 강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게임이 나오면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죠. 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얼리 어답터 분들께서 유저분들이 한번 해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한 증권사가 있었고 좀 한 달 뒤에 신중론을 냈던 증권사들도 생각보다 좋다. 여전히 한 달이 지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두 달째 됐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유저분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시위까지 여러분들 신문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말을 끌고 와가지고 하는 시위까지 보이면서 결국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다음에 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긴 했습니다만 결국 신작이라는 것이 성공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신작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신작조차 없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NC소프트가 제가 오늘 잠깐 NC소프트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꼼꼼히 체크해봤는데 리니지 1에 대한 매출이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지 2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그 월드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개념인데 결국 기존 게임에 대해서는 어떤 노후화라든지 매출 감소가 이루어지고 신작이 물론 있어야 돼요. 계속 신작이 나와가지고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하는 건데 지금 그 모멘텀조차도 없다라고 보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작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게임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게임 그러면 이 신작을 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위험 부담,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이익을 막대한 한 게임사가 독식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게임사들의 신작 게임 출시 지연을 두고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거 자체가 뭐 호재다, 악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작 게임이 나오고 난 뒤에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인기를 끌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주들 뭐 오늘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달러 환율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환율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는 종목들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시장에서는 참 수혜주 찾기의 고심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게임주가 좀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 게임 유저들은 지금 뭐 과금 체계도 나왔지만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은 게임주의 이 환율 효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또 더군다나 이제 국내 매출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가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아웃퍼폼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죠? 분명히 환율 효과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3분기도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결국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나온 모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현대차가 우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리포트 그런 한 증권사지만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 효과를 봐서 이익을 내는 것은 좋아요. 그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건 달리 봐야 됩니다. 내가 단기 투자자라면 이런 환율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투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환율 효과는 언젠간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1,400원이지만 1,200원으로 환율이 내려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게임을 해도 매출과 영업이 줄어들죠. 그럼 주가 빠져야 되나요?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결국 이 뭐 뭐든지 게임이 됐던 아니면 뭐 자동차가 됐던 기본적인 매출, 그러니까 단위당 팔리는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지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100%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난 가치 투자자인데 환율 효과로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업이 영업이익 꾸준히 이어간다라니까 나는 좋다라고 본다라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출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과금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꾸준히 유지되는 거에 플러스 환율 효과가 나타나면 그건 좋죠.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환율 효과 때문에 그 이익이 버티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소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늘 항상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본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 환율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게임주도 결국에 뭐 매출이 잘 나와줘야 되겠죠. 이 매출 증가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결국에 뭐 경기가 일단은 살아나야 게임주들도 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증시 주도주 BBIG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G가 뭐 바로 게임인데 하지만 작년 말부터 좀 P2E 게임 같은 부분들 좀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나오면서 게임주들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뀐 게 최근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 김규철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P2E 게임들의 허용, 기대감이 확대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P2E 게임의 개화. 일단은 좀 지금 어떤 시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보수적인 시점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P2E가 뭐냐면 Playing to Earning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이제 사기 위해서 돈을 내가 내는 개념이었습니다만 내가 어느 정도 과제를 수행하면 내가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이제 P2E의 개념은 뭐냐면 이 P2E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화해서 NFT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어떤 플레이 용품에 대해서 NFT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이 거래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일부 극단적인 P2E 같은 경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돈을 버는 그런 게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저임금층이 이것을 하루 종일 하면 몇만 원 정도 번대요. 그러면 오히려 이걸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게 가서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 이제 사행성 논란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P2E는 우리는 이제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죠. 위메이드 맥스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위메이드 생태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뭐 아이템을 하나를 이거를 NFT화해서 이걸 코인화, 그러니까 위메이드 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라면 이걸 물건 구입까지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한때 작년 이맘때죠. 위메이드가 아주 굉장히 주가가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게임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결국 어디까지 P2E를 허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사행성 논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규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지 게임관리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서 논의가 돼야 될 문제고 법도 개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당장 P2E가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일단 오늘 P2E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랑 똑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그다음에 P2E, NF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모든 생태계가 여기에 종속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직 개념조차 모호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규제 영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근데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넘어야 될 과제들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저는 이것도 그거랑 같이 봐요. 우리가 이제 자율 로봇 같은 경우, 자율 로봇 같은 경우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많은 규제들을 이제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서빙 로봇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택배로 이제 그 로봇 배송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인도로 못 걸어 다녀요. 우리나라 법상. 그런 어떤 사소한 법부터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처럼 이 P2E 부분들도 넘어야 될 산적 과제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 그 기시감이 다시 한번 또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P2E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데 게임 산업의 규모 자체를 생각을 해보고 또 해외에서는 P2E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P2E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만약에 이 P2E 게임 국내에서의 이런 기술 규제 같은 부분들 넘어서고 나게 된다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P2E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좀 미리미리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전 그거라고 봐요. 이건 하나의 기술이에요. P2E는 하나의 기술인데 이 기술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게임의 접근성이죠.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P2E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과거에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이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돈을 쓰는 부분들보다는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면 이거는 어떤 정부가 허용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허용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정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게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접근을 해야지 돈을 벌기로 하겠다라면 이거는 뭐 제2의 카지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P2E 뭔가 신산업들 나오게 되면 이런 규제 부분들 어떻게 좀 해결되는지 체크도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좀 성과가 나오는지 부분들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그런데 게임하면 통상적으로 한 11월부터 해서 요 겨울이 가장 핫한 계절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스타
이 개최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데 과연 이게 좀 게임주들에게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뭐 지금 워낙에 게임주들 해외 매크로 상황 자체도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주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소장님, 좀 게임주들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신 게임주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스타가 열리는데 뭐가 나올까요? 뭔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했던 얘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스타를 앞두고 많은 게임사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뭔가 나타낼 만한 것들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진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CES 가전쇼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뭐 새로운 것들이 획기적인 것들이 나오면서 하나의 트리거가 되긴 합니다만 여기서 좀 기다릴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요즘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변한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 하면 슬기 아나운서도 게임 그 옛날에 그러니까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한 행위를 할 때 몸이 움직였던 기억이 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뭐 드라마를 보려면 TV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려면 PC 앞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제 카톡을 하려면 휴대폰을 들거나 이랬었던 시기가 불과 2, 3년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죠. 진짜 소파에 앉아서 기대서 보다가 친구들하고 카톡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어떤 드라마 봤니? 이거 좋다라면 드라마 들어갔다가 뭐 갑자기 뭐 게임 할까? 거기다 뭐 손흥민이 뭐 축구 한 다음에 보잖아. 그래서 저는 생태가 이 안으로 다 들어온 이후에는 이러한 게임사들이 과거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PC 앞에서 게임을 하다가 딴 걸 하려면 이 몸을 바꾸는 게 굉장히 인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클릭 하나만으로 모든 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요즘 하고 다닙니다. 게임 업체의 경쟁은 게임사가 아니라 손흥민이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손흥민 경기를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을 그 시간 동안 못하는 거죠. 인간이 주어질 수 있는 여가 시간이라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여가 시간인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휴대폰 하나에서 해결하는 생태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게임사들이 과거에 누렸던 그들만의 영역은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대작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부분들로 저는 지켜볼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주가가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지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된 상황인데 그래도 짧게 한 질문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P2E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라고 하셨는데 P2E가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이 기술들이 늘 항상 거론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메타버스나 NFT는 지금 P2E 게임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하고요. 메타버스가 뭐죠? 다른 아바타? 플랫폼으로 연결돼서 네. 근데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시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NFT. 우리가 이제 처음에 NFT가 되면 뭐 우리 슬기 아나운서 같이 이쁜 얼굴 같은 경우는 사진 찍어서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했는데 초기에는 됐었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NFT 시장이 열렸나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메타버스와 NFT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구축이 됐느냐가 첫 번째고요. 물론 메타버스 같은 경우 지금 일부 구현이 돼요. 저도 교육을 이제 보수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메타버스 환경이 구축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수익화되고 수익 모델로 돼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매출이 되고 수익이 돼야 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상장사가 지금 준비들은 다 하죠.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와 NFT에서 연구는 수도 없이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식이 좀 일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단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